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오늘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은 훌륭했다. 한국 선수들은 실망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경기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이 결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의 결장과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이강인의 퍼포먼스는 이번 A매치 최고의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팬들은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강인은 한국 축구에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선수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손흥민 이후 아시아 최고 재능을 목격했습니다. 왜 현재 이강인에게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수많은 명문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아로만 국한될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 향후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선수로 발전할 것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 그리고 최근 U20 월드컵에서 한국 청소년 대표팀의 활약상까지 한국 축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계에 유례 없는 황금기가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페루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남미의 축구팀 하면 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떠올리지만 페루 또한 남미 축구의 숨은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의 최강팀들도 페루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유독 애를 먹기도 했으며 실제로 페루는 피파 랭킹 21위로 27위인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클린스만호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보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상대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에이스인 손흥민이 탈장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페루 감독 또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공격수를 상대로 페루 대표팀의 수비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비록 손흥민은 결장했으나 클린스만은 이번 경기 최선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고 손흥민의 빈자리를 대신해 한국 대표팀의 전술의 중심을 맡긴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4-4-2 포메이션으로 출전하며 사실상 이 포메이션이 클린스만호의 주 전술로 굳어진 듯이 보였는데요. 골키퍼에는 김승규가 출전하였고 수비수에는 안현범, 정승현, 박지수, 이기재, 미드필더에는 황인범, 원두재, 이강인, 이재성, 공격진에는 황희찬과 오현규가 출전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완전히 이강인의 동무대였는데요. 스페인 라리가에서 보여준 탈압박과 드리블 돌파를 이용해 페루의 수비진들을 경기 내내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기 한국 대표팀의 공격 전개는 굉장히 매끄러웠는데요. 과거 콜롬비아 전과 우루과이 전에서도 손흥민의 제로톱을 이용한 클린스만의 전술은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았었고 역시 공격적인 축구를 중시하는 클린스만답게 전방 지역에서의 짜임새 있고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는 남미의 강호팀인 우루과이와 콜롬비아조차 수비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경기는 모두 수비진에서의 아쉬운 실책으로 인해 각각 2골과 1골씩을 내주며 1무 1패라는 결과를 낳았었고 앞으로 아시안컵과 월드컵 무대에서의 성적을 위해서는 후방 지역의 불안한 수비력을 해결하는 것이 클린스만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또한 한국 축구 대표팀은 페루의 수비진들을 위협하며 실제로 결정적인 찬스도 훨씬 많이 만들어냈으나 이번에도 아쉬운 후방 수비력으로 인해 전반 10분이 채 되기도 전에 페루에게 선제골을 먹히고 말았는데요. 페루는 대한민국의 수비 지역에서 원투 패스를 통해 볼을 전개시켰고 계속해서 볼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페루의 플레이의 위협을 느낀 우리 대표팀의 수비진들은 너무 성급하게 튀어나와 뒷공간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페루는 이 넓은 공간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고 브라이언 레이나가 왼발 슛으로 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홈구장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남미의 강호인 페루에게 선제골을 먹힌 건 굉장히 치명적이었으며 오늘 부상으로 인해 손흥민마저 결장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팬들의 얼굴은 굳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대 기대주 이강인의 플레이는 금세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는데요. 오늘 이강인이 경기력은 완전히 게임을 지배했으며 페루의 거친 압박 사이에서도 공을 지켜내며 전방에 있는 오현규와 황희찬에게 계속해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최전방 공격수들의 0점은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이강인이 만들어내는 꿀같은 패스들을 전부 허공에 날려버렸는데요. 특히 오늘 이강인은 한국 축구사에 남을 정도로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였기 때문에 팬들은 오늘과 같은 경기에서 손흥민이 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보다 더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골문을 열리지 않자 클린스만은 홍현석과 박용우 그리고 조규성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걸었는데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강인의 체력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불타오르며 페루를 당황시켰고 결국 이 경기는 페루가 이강인을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이 볼을 주도하며 한국 대표팀을 이끌기 시작하자 페루는 결국 공격을 포기하고 수비에만 치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강인의 날카로운 킥은 예리하게 휘어져 들어가 페루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특히 76분 조규성의 머리를 향해 올라간 이강인의 왼발 크로스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회마저 무산되며 한국 대표팀은 계속해서 한 끗 차이로 골문을 흔들지 못했는데요. 결국 클린스만 감독은 85분 황의조와 박규현, 나상호까지 투입하며 페루의 골문을 뚫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페루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에게도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에게도 이보다 더 아쉬울 수가 없는 경기였는데요. 사실 경기력으로는 페루를 경기 내내 압도하고 있었고 슈팅 숫자도 페루보다 2배나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1대0 패배라는 스코어 결과는 정말 운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 팬들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번 경기는 월드컵 예선도 아닌 어디까지나 친선 경기이고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운 좋게 승리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패배하더라도 기대를 가져볼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이강인의 퍼포먼스는 이번 A매치 최고의 성과이며 한국 축구 팬들은 2001년생의 이강인이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끄는 모습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손흥민 이후 세계 최고의 재능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또한 탈장 수술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축구 팬들의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대한민국 축구계의 재능에 옆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굉장히 질투의 시선으로 이강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중국은 한국의 UEC 월드컵 활약상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며 포털 사이트에 지면을 가득 메웠을 만큼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 축구계와의 격차에 마침내 알량한 자존심마저 꺾으며 한국 축구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본받자며 중국 축구협회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강인이 프랑스의 최고 명문 클럽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국과 일본은 한국 선수들의 B클럽 진출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도대체 월드 클래스를 몇 명이나 배출하는 거야? 일본도 해외파 선수는 많지만 한국처럼 B클럽으로 진출한 선수는 몇 없어. 카가와 신지는 메뉴에서 무참히 실패했고 도미아스 타케이로는 아스날에서 벤치 신세야. 하지만 지금 B클럽으로의 이적이 가까워진 김민재와 이강인은 누가 봐도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가는 거야. 김민재는 이미 나폴리에서 보여준 활약상만으로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가장 기대받는 유망주였어. 한국 축구계는 더 이상 아시아 레벨이 아닌 것 같아. 그들의 해외파 선수는 우리보다 몇 수는 위에 서 있어.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강인의 활약상을 한국 축구 팬들은 모두 익히 들어 그 실력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페루전에서 직접 목격한 이강인의 재능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까지 대한민국은 월드 클래스 선수를 동시에 3명이나 보유한 아시아 유일무이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국 대표팀은 다가오는 6월 20일 엘살바도르와 두 번째 A매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탈장 부상에서 복귀하여 이강인과의 최고의 콤비를 이루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